오늘도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 먼저 달러 인덱스 지수 보도록 하겠는데요. 다시 한번 90 아래까지 하락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달러의 약세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고전하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잠깐 반짝이었었던 비트코인 다시 한번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35,600달러 선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라고 앞전에서 영상을 녹화할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떨어졌습니다. 떨어져서 34,200달러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더리움은 비교적 잘 버텨주고 있는데요. 이 라울파리 형님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의 사토시 차트를 공유를 하면서 만약에 이더리움이 사토시 차트상 0.08 사토시를 넘어설 수 있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강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말인즉슨 비트코인이 크게 하락하지 않고 횡보만 해줘도 이더리움은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지가 있다. 과연 비트코인은 좀 버텨주면서 알트코인들에게 달릴 수 있을 만한 여지를 마련해 줄 것인가? 횡보왕이 되어버린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국내 소식인데요. 대한민국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해킹으로 탈취했었던 이더리움 1360여 개를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로부터 돌려받아가지고 피해자에게 돌려줄 예정이라고 하네요. 자, 이렇게 경찰분들께서 수고를 하실 때는 당연히 또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금융위원회에서 발표를 합니다. 암호화폐 관련된 트래블 룰이 내년 3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데요. 암호화폐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번거롭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트래블 룰 같은 경우는 개인 간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데요. 다만 거래소 간 암호화폐 이동, 그리고 거래소와 개인 지갑으로 이동할 때마다 이 금액이 100만원 넘어갈 때마다 주고받는 사람의 성명과 지갑 주소를 확인해야 된다고 합니다. 1000만원도 아니고 100만원부터 이렇게 체크를 하게 되면은 한두 거래소만 놓고 계속해서 사용하면은 크게 불편이 없겠지만은 암호화폐를 자주 옮기시는 분들께는 꽤 귀찮은 일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게 되면은 개인 지갑에 있더라도 그 지갑이 누구 것인지 정부에서 알게 될 수 있겠죠. 사실 그게 주 목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드는데, 아무래도 내년 이 룰이 시행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개인 지갑으로 미리 암호화폐를 옮기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연히 저도 그렇게 할 거고요. 이 기분 나쁘잖아요. 내 통장에 얼마가 들었는지 정부가 알아서 뭐 하려고. 다음으로 해서 미국에서 나온 소식입니다. 미국의 퇴직연금 시스템이죠. 401k 제공업체인 For Us All에서 앞으로는 퇴직연금 포트폴리오에 암호화폐 자산 추가를 지원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사용자들은 50여 종의 암호화폐를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유니스왑 등 디파이 토큰도 포함이 될 것이라고 하네요. 사용자들은 최대 포트폴리오에서 5%까지 암호화폐에 배분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퇴직연금에 암호화폐를 추가할 수 있기를 바라보고요. 다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가가지고 골치를 앓고 있는 뉴욕 같은 경우 맨하튼 사무용 빌딩 중에 하나가 임대료 결제를 암호화폐로 지원한다는 소식도 나왔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인도 내 최대 소프트웨어 회사인 인포시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의 회장이 최근에 암호화폐 관련된 긍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그는 이야기하기를 암호화폐는 상품처럼 사고팔 수 있는 자산으로 채택돼야 한다. 투자자는 자신의 자산을 금이나 부동산에 투자하듯이 암호화폐도 구매할 수 있어야 한다. 나는 암호화폐를 가치 저장 수단으로 여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이 인포시스라는 회사 과연 미래에 인도의 마이크로 스트레이지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앞으로 암호화폐를 매입하는 회사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천천히 조금씩이지만은 암호화폐를 매입하는 회사들이 늘어나고 있죠. 몇 년 전과 비교를 해본다면 굉장히 빠른 변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회사들이 어느 정도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들고 있느냐? 그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웹사이트가 있다고 하는데요. 크립토 트레저리스라는 웹사이트입니다. 여기 오시게 되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어느 회사가 어느 정도의 암호화폐를 들고 있는지 알아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비트코인을 눌러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누가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가. 1등은 블락원이라고 하는데요. 14만 개가량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고, 마이크로 스트레이지가 9만 개가량, 테슬라가 3만 8천 개가량을 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 외 다른 회사들이 어느 정도 들고 있는지를 쭉 살펴보실 수가 있겠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더리움을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쫙 알아보실 수가 있겠는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노브그라츠의 갤럭시 디지털이 가장 많은 숫자를 들고 있네요. 숫자는 9만 8천 개가량입니다. 그냥 이런 정보가 있어가지고 참고하시라고 한번 가져와 봤고요. 다음으로는 솔라나 관련된 호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최대 마켓 메이킹을 맡고 있는 회사인
GTS가 솔라나 기반의 마켓 데이터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IoT X와 매틱이 파트너십을 맺고 크로스체인 브릿지를 구축할 것이다 라는 소식이 나왔었고, 최근에 등장한 몇몇 개의 개코인들 중에 아키타 이누라는 개코인이 있는데, 이 코인의 개발팀도 코인의 절반을 비탈릭에게 갖다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비탈릭이 받은 공짜 코인으로 여기저기 기부를 하고 다니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곳이 바로 암호화폐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인 깃코인이라는 곳입니다. 깃코인에서는 최근 밝히기를 비탈릭 부테린이 우리에게 준 아키타 이누 전량을 이더리움으로 바꾸겠다고 결정했다. 수량으로 따지자면 50조 개, 금액으로 따지자면 9천만 달러 상당인데요. 9천만 달러 상당의 이더리움 매입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더리움에게는 호재, 아키타 이누에게는 보신탕집으로 끌려가는 것과 같은 악재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서 간만에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저번에 좀 소란이 있고 나서 제가 일부러 공유를 좀 덜 했었어요. 그래도 중요한 지표니까 계속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는데, 이 도미넌스가 약간 바닥을 찍는 듯한, 바닥을 그리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하락하면서 여러 알트코인들이 다시 한번 숨통을 트이는, 회복을 조금은 해줄 수 있었던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었었는데요. 여기서 만약에 바닥을 찍고 다시 한번 올라가게 된다라면은 알트코인들의 고난의 행군은 다시 한번 시작될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서 비트코인 관련된 소식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비트코인은 공기와 같다라고 재임 중에서도 비트코인을 까기도 했었는데요. 이번에 다시 한번 비트코인은 스캠 같으며 강력하게 규제해야 된다라고 밝혀가지고 암호화폐 업계를 술렁이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대통령이 아니니까 그렇게까지 크게 신경을 쓸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다만 아직도 트럼프 지지자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비트코인을 트럼프 때문에 신뢰하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 정도는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재밌는 것은 저번 미국 대선이 끝나고 나서 트럼프랑 친했던 변호사 한 명이 나와가지고 인터뷰하는 것을 제가 들어봤었는데, 그때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에서 지게 되면은 다른 나라로 일시적으로 피난을 갈 수도 있다, 브라질로 가가지고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머물 수 있다 등등의 이런저런 말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 변호사가 이야기하기를 그런 사태를 대비해가지고 비트코인을 사다 놨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변호사 본인도 비트코인을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했었는데, 트럼프는 앞에서는 비트코인을 이렇게 막 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야기하기를 본질적으로 비트코인이 달러와 경쟁을 하는 통화라는 점에서 좋아하지 않는다. 근데 비트코인을 통화라고 했어요. 사기라고 해놓고 통화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 그러면서 미국 달러가 세계 통화가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믿었던 양반이 달러가 너무 강세니까 달러를 약화시키고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하여간 이 정치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거기서 거기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골드만삭스도 비트코인 까기에 계속해서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최근 여러 회사들의 최고 투자 책임자들을 불러놓고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많은 최고 투자 책임자들이 비트코인을 굉장히 선호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즉 그들이 비트코인 투자를 기피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고, 참고적으로 그들이 가장 크게 우려하는 것들은 인플레이션과 금리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며, 그들이 예상하기에 연준 같은 경우는 2022년도 하반기에 테이퍼링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 첫 금리 인상을 할 것으로 예상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골드만삭스의 조사 결과 보고서를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 일단은 골드만삭스가 초청했었던 회사들 중에 스카이브리지 캐피탈의 최고 투자 책임자는 포함이 되지 않았었나 봅니다. 스카이브리지 캐피탈 같은 경우는 금 가격도 오를 수 있겠지만 우리는 비트코인을 고수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들은 밝히기를 연준의 자산 매입 축소에 따라서 금과 비트코인 모두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 더 많은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비트코인을 고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은 고고싱이라고 외치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사실 비트코인에 대한 열기가 약간 사그라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동시에 비트코인 펀드에서 계속해서 자금들이 빠져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코인쉐어스에 의하면은 최근에만 해도 1억 4,100만 달러가 빠져나왔고요. 알트코인에는 오히려 자금들이 흘러 들어간 모습이 보여지기도 했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또한 비트코인 가격이 빠짐에 따라서 관심도 줄어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비트코인에 관련된 트윗 숫자 역시 줄어들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제가 지금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쭉 빠지고 있습니다. 하락하고 있었던 도중에 정확히 지지선을 받고 반등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과연 비트코인 하락세는 어디까지 이어지게 될 것인가? 약간의 상승 후에 더욱더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 비트코인. 자, 그 다음에 이어서 계속해서 소식 보도록 하겠는데요. 최근에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에 대한 발표와 함께 엘살바도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살바도르를 지원하기 위해서 블록스트림도 나섰다라고 하는데요. 엘살바도르에서 인터넷 환경이 열악한 지역들, 그래서 비트코인 사용에 좀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역들에서도 원활하게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연결할 수 있도록 블록스트림이 위성 인프라를 구축하게 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비트코인 돌풍, 이번에는 파라과이다. 파라과이 의원 카를로스 안토니오라는 사람은 오늘 바로 또 트위터를 통해서 이야기하기를 이번 주에 파라과이가 비트코인과 페이팔에 관련된 중요한 프로젝트에 착수하게 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라식 수술도 또 받았는데요. 레이저 눈가를 이식한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과연 엘살바도르에 이어서 파라과이에서도 좀 기분 좋은 소식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이 소식이 나오자 수많은 한국 사람들이 계속해서 엘살바도르와 파라과이를 욕하고 있는데요. 뭐 거지 같은 나라라느니 쓰레기 같은 나라라느니 이런 식으로 다른 나라를 계속해서 비하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어가지고 살짝 좀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이 두 나라가 못 사는 국가도 맞고 범죄율이 굉장히 높은 나라들도 맞는데요. 그래도 뭐 최소한 한국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준 적은 없는데 뭐 침략을 했다라거나 문화를 훔친다라거나 전염병을 퍼뜨렸다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그렇게까지 욕을 할 필요가 있나? 아니면 뭐 제가 모르는 뭔가 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앞장서서 비트코인을 채택하고 비트코인 생태계 발전에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코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저는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자, 물론 이것이 궁극적으로 호재가 될지 악재가 될지는 어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기다려보면 알 수가 있겠죠. 자, 다음으로 해서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미국 SEC의 비트코인 매입을 목적으로 4억 달러 규모의 선순위 담보부 채권 발행을 위한 서류를 제출했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4억 달러 정도 나중에 추매를 하겠다라고 밝힌 것이죠. 계속해서 수량을 늘려가고 있는 마이크로스트래티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투자자들 및 임원들도 적극 찬성을 한 상황인가? 아니면은 마이클 세일러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인가? 그런 부분들은 좀 궁금하기도 하네요. 자, 그리고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쭉쭉 빠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윙클보스 쌍둥이 같은 경우는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비트코인이 최소 50만 달러까지 상승할 때까지는 홀딩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다라고 하고 분석으로 넘어가가지고 피터 브렌트가 밝히기를 비트코인은 장기적으로 10만 달러에 이를 수 있다라고 여전히 확신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힘든 시간이 지나가게 되고 나면은 언젠가 다시 상승하게 될 수 있겠죠. 다음 분석으로는 비트코인 잭 분석을 한번 들고 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음 3개와 같은 시나리오를 예상한다라고 했었는데 첫 번째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비트코인이 3만 달러 정도까지 떨어졌다가 상승하는 것, 두 번째가 2만 8천 달러대까지 떨어졌다가 상승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삼각수렴에서 위로 치고 나가는 것이었었는데 가능성은 적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1번 아니면 2번 쪽으로 비트코인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과연 비트코인은 어디에서 반등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만약에 2만 8천 달러까지도 무너진다. 그러면 2만 달러까지 가게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 과연 비트코인의 진정한 바닥은 어디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저도 밤낮으로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가격 하락 때문에 심란하실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과거에도 항상 그래왔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하락 및 재축적 시간이 지나게 되고 나면은 비트코인이 언제나처럼 다시 한번 상승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진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은 하락장이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어떤 계획을 가지고 맞이하느냐가 될 수가 있겠죠. 이번 불장 때 돈을 가장 많이 번 사람들은 저번 하락장 때 많은 준비를 했었던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는 오늘 영상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오늘도 토마토밭에 양념치킨 던지기 광고 영상 재생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릴게요. 안녕히 계십시오.